임재선사가 낙포에게 물었다. 전부터 어느 한 사람은 방망이를 쓰고 한 사람은 활을 사용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친함과 소원함이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친한 곳은 어떠한가? 낙포가 활을 하니 선사가 그를 때렸다. 앞뒤 맞지 않는 낙포의 이해에 선사가 화를 낸 것인가요? 잠깐만요. 그런데 왜 화를 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때리는 일은 화가 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활, 방망이를 들어 때리는 방은 선문답에서 심심찮게 등장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런 상황, 이런 경우를 겪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문답은 내용이 난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방망이를 써서 때리는 방과 소리를 지르는 활이 가까움과 뭔가를 묻는 질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임재할, 덕산방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가끔 썼던 방편이라고 그 특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가까운지 먼지를 임재가 물었으니 이 또한 독특한 질문입니다. 낙포는 두 가지가 전혀 친하지 않다고 합니다. 낙포 스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둘이 많이 달라 보였나 봅니다. 아마도 활을 즐겨하는 임재 앞이니 생각이 복잡했을 수도 있겠죠. 활과 방이 멀다면 가깝고 친한 곳은 어떠냐고 임재가 묻자 낙포는 소리를 꽥 지릅니다. 낙포가 질문의 의도에서 많이 비껴가자 그러자 임재는 낙포에게 방을 씁니다. 한 방 때립니다. 낙포의 활 바로 뒤에 임재의 방이 따릅니다. 활을 쓰는 임재였는데 이번에는 방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낙포가 활을 하니 바로 곁에 방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활과 방의 방편은 달라 보여도 방편을 쓰는 그 의도는 너무나 동일합니다. 임재는 낙포를 타박한 것이 아니라 활과 방이 같은 방편임을 애써 알려줬을 뿐입니다. 덕산이 상당하여 설했다. 오늘 밤에는 묻지 말라. 말을 거는 자는 주장자로 30번 때리겠다. 그때 어떤 승려가 나와 예배를 하고자 하니 선사는 바로 그를 때렸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화상께서는 무엇 때문에 저를 때리십니까? 너는 어디 사람인가? 신라국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 배를 타기 전에 주장자로 30번 때렸어야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아무리 양해를 해도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일 광경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나라 시절에는 달랐을까요? 아니죠. 방과 활이 방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매우 의외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돌출해 방편으로 쓸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산의 상당 법문은 아예 방을 예고하니 이 일을 방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대놓고 때리겠다니 이런 걸 방편으로 쓸 수 있을까요? 신라에서 온 승이 덕산에게 절을 하자 덕산은 예상대로 방을 행사합니다. 신라승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덕산은 신라에서 배를 타기 전에 때려서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매를 맞고 시작해야 한다는 유신 군대 시절의 유격훈련 풍경인 것일까요? 사실 선문답에서 할과 방은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답입니다. 이미 그것은 말과 글을 쓰지 않겠다는 문답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물으면 바로 허물이 있고 묻지 않는다면 또한 어그러진다. 저는 다만 예배를 했을 뿐인데 뭐 때문에 때리십니까? 네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린다면 능히 무엇을 하겠는가? 내가 내 등을 긁는데 누가 그걸 때렸다 하느냐?